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노는 취미 토크쇼. 안녕하세요, 김어진쇼의 김어진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 취직을 했고, 취직한 곳은 놀랍게도 IT 기업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개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회사 근처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일하는 날이 아닌데 회사에 와서 놀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 가서 개발자로서 생긴 취미생활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땐 좀 웃긴 얘기일 수 있겠지만, 폴라로이드사에서 개발한 관광 렌즈,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끼워서 공간이 좁아서 렌즈를 설치를 하려고요. 삐뚤어졌네. 관광렌즈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보니까 스마트폰 관광렌즈 하면 제일 낫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제 취미생활은 뭐냐, 저는 요즘에 일하다가 심심하거나 점심시간이거나 할 때 뭘 하냐면 해시코드라는 곳이 있어요. 개발자들이 서로 질문 주고받는 사이트예요. 요즘은 거기서 심심할 때마다 질문들 읽어보면서 제가 답글 달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답글 달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요즘 제 취미생활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되게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막 개발 경력 시작한 신입 개발자고요. 그런데 주워 들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검색해보니까 나온 것들이 있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쩌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벌써 90개나 돼요. 어떤 질문이나 어떤 답변이 괜찮다, 좋은 질문이다, 좋은 답변이다 싶으면 업보트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답변, 이런 질문을 올리지 말아달라라는 게 있으면 다운보트를 해요. 누가 업보트, 다운보트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점수를 받는데 적어도 제 기억에 다운보트를 받은 기억은 없고, 업보트가 지금 합쳤을 때 36개라는 것 같아요. 답변을 달면 달수록 느끼는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안 쳐다보는구나. 처음에는 제가 이건 내가 아는데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로 대답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질문인데, 나 이게 뭔지 알거든. 이름을 몰라서 그런 거지, 이름 알면 그다음부터 찾는 건 사실 쉬워요. 이게 대시보드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솔루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답을 달았죠. 찾아보시면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 그냥 바로 채택이 됐죠. 그 첫 답변을 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옛날에 완전 초짜 때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 질문도 그래요. 리액트라고 하면 너무 잘 만들어진 그 라이브러리의 개념 전체를 처음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질문도 그런 질문이었어요. 기본 개념은 저는 이제 겨우 잡았단 말이에요. 그 기본 개념조차도 못 잡았을 때 항상 헤맸고 항상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왼쪽에 있는 아이템 1의 인풋 내용을 오른쪽에서 작성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구글링을 해봤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래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 구글도 못하거든.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고 하면 저희 생각엔 분리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왼손이랑 오른손이 다 몸에 붙어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리액트라는 것도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 객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손이 일을 할 때 오른손이 알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오른손한테 알려주는 식으로 작동시키면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대부분 기본 전통적인 HTML, 자바스크립트 동작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리액트는 개념을 어떻게 바꿨냐면, 왼손이 하는 일을 머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머리가 오른손한테 알려줘요. 이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니 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한테 알려주는데 왜 오른손이 모르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미스터리라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려주려고 답을 달았어요. 상태가 관리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해는 했나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수정을 또 했으니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피드백이 와서 거기서부터는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보면은 되게 기초적인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사람들이, 물론 나도 그랬지만, 뭘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덮어놓고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약간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이해는 해요. 매뉴얼에 그렇게 써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따라는 하는데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이게 왜 동작하지? 막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본 거지. 안 해보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 끼우끼우거리게 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웹 개발자고요, PHP를 하고 있고 파이썬이나 자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답변 달다 보니까 언어는 내가 하는 언어가 아닌데 질문 자체는 언어에 관한 게 아닌 질문들이 꽤 있어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부족해서 나오는 질문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최근 들어서 이 사이트에 많이 올라온 질문 유형 중 하나가 뭐냐면 크롤링이라고 해서 특정 웹사이트의 내용을 끌고 오는 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 올리신 분들 되게 많아요. 현재 필요한 기능이 쇼핑몰의 판매자 페이지에서 주문문의 클레임을 수집하거나 송장본을 전송하여 쇼핑몰의 일괄적 업데이트, 뭐 이런 걸 하고 싶대요. 그런데 크롤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남의 사이트를 컨닝해 오는 거라서 보안 처리를 좀 신경 쓰는 사이트들이라면 크롤링을 방지하는 방안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내용을 비워있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로딩 중, 이런 거 써있고 어딘가 다른 데서 데이터를 API를 가져와서 그거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 기다려야지, 안 그러면 이 내용 못 가져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 없이 자기 눈에는 보여. 근데 왜 나는 이걸 못 가져올까? 이거 엄청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요. 심지어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예로 든 게 쿠팡이었어요. 쿠팡은 공식 API가 있어요. 자기들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남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남들도 아무나 이 API만 요청하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쿠팡 사이트가 자기네 API에서 뿌리고 있는 이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았죠. 아니 이렇게 붙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붙은 걸 억지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느냐. 이거를 수긍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거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공학적인 사고방식,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이과적인 사고방식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이 답변을 제가 적어놨네요. 어떻게 코딩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세 가지를 고민해달라. 1번 문제가 정확히 뭔가, 2번 그 문제가 애초에 해결 가능한 것인가, 3번 만약 해결 가능하다면 그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문제가 이거였어요. 18학번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2017년도에 입학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야 된대요. 자, 1번 문제가 뭔가. 입력값이 출력값이랑 다르죠. 2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18학번이라는 그 18 숫자에서 1 빼고 어떻게 해서 2017년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3번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제가 쫙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고 친절한 답변이다라는 칭찬을 쓸데없이 받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시험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글들이 꽤 있어요. 최악이 이거였어요. 파이썬으로 풀어주세요. 알고리즘도 써주세요. 이날 제가 이 질문 언제 읽고 있었냐면 싱가포르 여행 잠깐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교회 중 하나인 뉴 크리에이션 처치에서 대예배 보고 나와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널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에서 나와서 이 질문을 보는데 갑자기 피가 확 솟더라고. 이게 뭐지? 사람이 좀 이렇게 뻔뻔할 수도 있는가? 당신 우리한테 질문하는 입장 아니야? 그 생각이 확 들면서 막 이거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 답변을 내가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가장 예의 바른 형태로 모욕을 주기로 했어요. 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는 프로그래밍 공부가 아니고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변하고 나서 좀 많이 후회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룩한 주의를 내가 사람 이렇게 헐뜯는 얘기를 해도 되는가? 막 일정 보내고 나서 혹시나 악플 날렸을까봐 벌벌 떨면서 봤는데 업보트가 3개나 찍혀 있었어. 이때 이후로 생각을 바꿨어요. 항상 너무 착하고 친절할 필요는 없겠다. 따끔해할 땐 좀 따끔하고 냉소적일 땐 좀 냉소적이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최근에 어떤 질문에 답변하는 건 뭐냐면 질문이 아니라 그냥 숙제 올린 거예요. 저 C++ 몰라요. 진짜 1도 모르거든요. 자바스크립트나 뭐 아니면 파이썬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유사하게 만들어서 자 코드 이렇게 만들면 돼. 한번 C++ 가지고 시도해봐 라고 답변할 수도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답변을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숙제잖아. 심지어 얘는 가릴 생각도 없어요. 얘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대놓고 말을 해. 2개가 숙제야. 2개가 숙제인데 2번은 스트링 함수를 사용하여 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주석 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떻게 하면 이 질문자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를 열심히 생각했어요. 애초에 숙제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선생이 있고 지금 배우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 풀겠으면 숙제를 안 해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답변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숙제 해가지고 말아보세요. 하기 싫잖아. 하지 말아봐. 그럼 선생님이 막 승질 내면서 막 이거 숙제 왜 안 했냐고 화내고 막 점수 깎고 그 다음에 다 알려주겠지. 그럼 그때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 달았어요. 지금 업보트 2개 받았어. 약간 너희 새끼 잡았다라는 기분보다 서글프더라고요. 학생인 것 같은 분들이 여기다 올리는 질문들 보면 너무 초반부터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드는 내지는 너무 깊은 내용을 가르치려고 드는 선생님들이 많은가 봐요. 물론 C++ 중요하고 C 쪽 중요하긴 한데 학교에서 뭐 클래스 상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메모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뭐 값을 입력해서 그거 출력하고 아니면 배열 만들기 막 이런 거 가르쳐도 막 질리게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문제 풀기 싫어서 그냥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좀 안타깝더라고. 우리나라 컴공과 그래요? 저는 컴공 다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컴공 해보셨던 분들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김어진 쇼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래밍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김어진 쇼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요. 지루하셨죠? 네, 오늘 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김어진 쇼 김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